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오늘은 전체 임플란트 설명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신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요. 읽어볼게요. 임플란트 왜 이렇게 많이 박았어요? 보통 치아 개수대로 안 박던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쓰신 분의 어떤 뉘앙스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박았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왜 이렇게 많은 개수를 심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임플란트 왜 이렇게 많이 박았어?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봐서 제가 답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왜 이렇게 많이 박았는지. 박았다는 표현이 좀 좋진 않네요. 왜 이렇게 많이 심었는지. 자,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임플란트 개수를 저희 치과에서 충분히 심는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게 심어도 많이 심어도 비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요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은 임플란트 치료 비용은 임플란트 한 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죠. 또 뭐 뼈이식이나 기타 뭐 특별한 뭐 수술 기법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 치료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은 임플란트 개수당 치료 비용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는 임플란트 개수당 이렇게 매기게 되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래턱 같은 경우는 6개, 최소 6개 정도가 필요하고, 임플란트가 전체로 할 때, 위턱 같은 경우는 최소 8개가 필요한데, 그럼 6개나 8개를 심어도 임플란트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리고 보철을 할 때, 보철하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깔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 병원을 연 지는 30년이 됐고, 임플란트 치료를 한 지는 25년이 됐어요. 맞나? 그렇네요. 2025년. 그러면은 왜 우리 병원에서는 많이 심으나 적게 심으나 비용이 같은 건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거는 비보험 치료 항목이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용이하게 하고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건 1998년부터고요. 전체 임플란트를 심어서 당일에 임시치아에서 즉시 하중, 이미디엇 로딩이라고 하는데 즉시 하중 치료를 한 것은 2000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25년째가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에 당일로 하중을 주는 치료, 당일로 임시치아를 하는 치료를 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의 환자들을 치료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98년부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환자를 다 셀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일이 기록이 다 찾기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환자들만 숫자를 세봤을 때는 약 3,000명이 되시더라고요. 전체 임플란트, 그러니까 위쪽이나 아래쪽 전체 포함이죠. 위 전체나 아래 전체 또는 위아래 전체를 하신 분들 환자 숫자를 셌더니 한 3,000명 정도가 됐어요. 최근 5년만. 이제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하면서 그리고 더 탈이 덜 나게 하면서 환자가 편하게 최소한으로 내원하면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짠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머리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아주 예전 같으면 임플란트 그 재료대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임플란트 개수를 막 많이 심어주고 비용을 똑같이 받는 게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임플란트 가격이 이제 재료대 가격이 많이 이제 좋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 재료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수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치료의 목표 지향적인 그런 치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뭐 몇 개씩 하시는 경우는 저희도 임플란트 개수당 치료비를 받아요. 하지만 전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냥 위, 아래 전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 전체, 아래 전체 이런 식으로 치료 비용을 임플란트 개수당 치료 비용으로 매기지 않고 위 전체, 아래 전체 이런 식으로 치료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치료 비용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임플란트 개수가 너무 작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개수를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뼈 상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에 8개, 아래 8개를 최소한 보장해주는 임플란트 개수입니다. 그 이하로는 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8개 약속해놓고 14개 심어드리고, 위에는, 아래 같은 경우는 아래쪽 치아가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아래쪽 치아에는 2개 정도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 같은 경우는 뼈가 좋으면 아래쪽은 12개 제가 심어드리고 위에 같은 경우 14개를 심어드리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임시치아를 했을 때 불안함이 덜하고 그리고 보철을 했을 때도 관리가 편하고 나중에 지금 이유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비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줄줄 나올 건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같은 비용이면 임플란트 개수가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환자분들은 더 많이 심어달라 하시던데 어떻든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깔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플란트 개수 많이 심어놓으면 돈 벌려고 저 의사가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다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 병원은 많이 심는 데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가볼까요? 자, 임플란트 많이 심으면 좋은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전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당일 임시치아를 할 수 있다. 많이 심어야지 임시치아가 안전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부터 임플란트를 심어서 바로 전체 임플란트죠. 전체 임플란트를 심어서 바로 하중을 주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 분야에 굉장히 좀 탁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배우러 진짜 열심히 다녔고 또 그 시술을 보고 와서는 바로 제가 시술을 해보고 그 치료에 미쳐가지고 환자들에게 많이 이제 적용을 했죠. 근데 저도 약간 처음에 그 시술을 할 때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굉장히 결과가 좋았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25년간 아주 많은 환자들이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서 임시치아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그 TV 프로그램에 나갈 때도 실제 이제 TV 프로그램 할 때는 실제 그 수술하는 장면을 가짜로 찍지 않거든요. 그 실제 수술하고 뭐 이렇게 치료하는 그거를 실제 하는 장면 라이브로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카메라맨이 찍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임시치아를 당일로 다 이제 해서 이렇게 로딩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손으로 다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다 돼가지고 이렇게 3차원 영상을 찍어서 디자인을 해서 기계가 밀링하는 식으로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시치아를 한다는 얘기는 임시치아를 할 수 있는 원리 자체가 임플란트 개수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초기 고정력이 충분한 임플란트 개수가 충분해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끼리 서로 묶어서 어깨동무를 함으로써 걔네들이 서로 힘을 상쇄해 준다는 거죠. 임플란트 하나에 국한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줘야지 그 임플란트 임시치아가 견디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이렇게 힘을 주면 임플란트가 하중을 받으면 뼈랑 붙지 못하고 쏙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 심을수록 걔네들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힘이 분산이 되고 임플란트에 전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가 충분해야 그 임시치아가 더 안전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는 뼈가 허락되는 한 가능한 많은 임플란트를 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임플란트 하시는 분은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치아가 임플란트가 굳을 때까지 3개월, 뭐 길면 6개월 동안 이 없이 지낸다는 것이 저라면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전 항상 이제 치료할 때 그 환자분의 그 상태가 제 상태라고 상상을 하고 치료 계획을 짜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치료 받는다면 이 전제 깔리는 거예요. 물론 또 경제적 상황도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 경제적 상황에 치아 상태가 이렇다면 하고 생각하고 치료 계획을 짜는 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어서 임시치아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심는다가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실게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이유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이 심어야 오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구성이 증가합니다. 임플란트 개수가 작으면요. 임플란트 밥을 씹어 먹을 때 씹는 힘이 그 임플란트 개수가 작은 그 임플란트에 더 많이 전달되게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씹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는 분이라면 임플란트 개수가 좀 작아도 견디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임플란트 엄청 많이 심어드려도 씹는 힘이 세신 분은 그렇게 개수가 많아도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개수가 작은 경우인데 씹는 힘이 세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는 오롯이 그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에 다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결국은 임플란트에 너무 과하중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뼈가 녹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임플란트를 이렇게 빼야 되는 상황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임플란트 개수가 작게 치료되는 경우가 오론4나 오론6, 그러니까 4개나 뭐 2개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임플란트 틀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그 4개, 6개에서 오론4, 오론6 4개나 6개로 한 덩어리로 스크루로 나사로 조여지는 형태도 있을 거고 또 요즘은 디지털 프로치라고 하는 것도 임플란트 개수를 좀 작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환자에 따라서는 물론 모든 환자가 다 뭐 그런 치료를 받아서 좋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3년에서 5년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해보면은 제가 겪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임플란트 환자를 시작할 때는 결혼을 한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른 치료하고는 달라가지고 이제 한번 치료하고 나면 계속 봐드려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탈이 나면 또 그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치료가 더 쉽지 두 번째, 세 번째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향후 내가 덜 번거롭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덜 탈이 나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구성이 증가되는 이제 한번 치료하고는 탈이 덜 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충분히 심는다. 이렇게 세 번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도 수술한 환자 중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오늘도 전체 임플란트가 있었고 이제 임시치아까지 끼고 가는데 그 임시치아가 약간 두껍다고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해드리는 임시치아는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개수가 작게 식립되는 경우 훨씬 더 두껍습니다. 제가 만드는 그거의 두께 최소 2배나 3배, 어떤 경우는 한 5배 정도로 두껍게 만들어야지만 견디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예전 같으면은 메탈을 이용한 금속을 이용한 그런 보철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가 좀 작아도 메탈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커도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메탈 프레이머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메탈 프레임워크 자체가 예전에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요즘 다 디지털로 옮겨가는 중이라서 디지털 방식의 보철을 하다 보면은 거의 다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쓰게 되는데 지르코니아는 두께가 두꺼워야지 그런 것을 견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들수록 보철물이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론포, 오론6, 뭐 디지털 프라치 이런 거에 해당되는 보철 타입은 사실상은 약간 틀니 모양이랑 비슷한 모양이 잇몸에 얹히는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또 뭐 물론 치아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있겠지만 치아 하나하나가 이제 원래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두껍게 되겠죠. 이물감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 치아와 조금이라도 더 유사한 보철을 만들기 위한 게 임플란트 개수를 충분히 심는 이유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자연치와 유사한 보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임플란트 충분히 심으면 좋은 이유 다섯 번째는 위생 관리가 유리하다.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이제 만드는 방식이 병원마다 조금씩 철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를 하고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잘 사용 못하고 염증 생겨오거나 또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 부러지거나 뭐 나사가 풀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식을 계속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임플란트 심을 때보다도 케어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케어하는 거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임플란트 주위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덜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임플란트 주변에 세균의 숫자를 줄여줘야 됩니다. 임플란트 주변이 깨끗해야 임플란트 주위염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아시겠지만 치주염도 생기는 이유가 치아 주위에 세균이 많아서 그 세균이 뼈를 녹여서 생기는 게 치주염이고 치아 주위염이고 임플란트 주위염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 세균이 많아서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를 결국 잃게 되는 게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근데 세균은 왜 생길까요? 밥을 먹고 맨날 여기 이제 입안에 무슨 많은 것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부위가 닦이지 않으면 거기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보통 개수가 작은 임플란트의 그 보철 방식은 틀니 약간 형태가 잇몸에 딱 붙는 이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어떤 환자가 있어서 찍어서 제가 요즘 올려드리긴 할 건데 그 틀니가 이제 틀니 형태가 차라리 잇몸과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띄워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밑을 닦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잇몸에 딱 갖다 붙으면은 우선은 이렇게 뭐 음식물이 안 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상은 그 미세한 그 틈 사이로 더러운 것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닦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 이물질이 저유하게 되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입에서 냄새도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냄새도 안 나게 해야 되고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변을 잘 닦을 수 있고 적절한 칫솔질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체 임플란트 할 때 환자의 잇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철의 스타일을 하는 편인데요. 잇몸의 형태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아있고 뼈도 좋으신 분은 거의 자연 치아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대로 닦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임플란트 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대부분 엄청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뼈가 내려간 만큼 거기에 보완되는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잇몸 위로 이 보철이 있으면 그 사이가 이렇게 충분히 붕 뜨게 해서 음식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 칫솔질하면 쉽게 빠지게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간혹은 그렇게 구멍을 내드리면은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랑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당장은 음식물이 꼈다가 빠졌다가 하는 게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몇 년만 쓰고 안 쓸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은 이제 끝까지 쓰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그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오래 쓰는 것을 생각한다면 위생 관리가 가장 우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생 관리적인 차원을 생각해도 임플란트 개수는 충분히 있어야 보철 디자인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유지 보수가 간단하다. 이제 전체 개수가 몇 개만 해서 보철을 하는 경우는 뭔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를 빼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를 다시 건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개수가 충분하면 해당 부위만 간단하게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여섯 번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도 중요한 이유인데요. 일곱 번째는 제가 잠깐 끊어갈게요. 자, 일곱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이 심을수록 뼈의 모양이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죠, 운동하면 여기 팔의 근육이 잘 유지가 되잖아요. 또 우리 스쿼트 하면은 허벅지 근육이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아 주위에 있는 치조골은 치아에서 계속 치아에서 자꾸 자극을 받아야지 그 뼈의 양이라든지 뼈의 질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조골도 약간의 자극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극이 돼야지 치조골의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를 뽑아버리고 나서 몇십 년 있다가 임플란트 하러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럼 심어보면 속에 텅 비어 있습니다. 뼈가 없어요. 그냥 뼈 모양만 있지 안에 텅 이렇게 거의 허공 같아, 허공.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치아가 있어야 치조골이 이제 훈련을 해서 단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를 뽑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가 계속 치조골에 약간 이렇게 자극을 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거기 뼈가 다시 또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뼈가 다시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임플란트 개수가 작은 경우는 임플란트 심어놓은 그 자리만 이렇게 그 뼈의 질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임플란트 충분히 심어서 계속 이렇게 약간씩 자극을 주게 되면 그 해당 부위의 뼈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턱뼈의 모양이 잘 유지가 돼야지 얼굴의 안모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가 충분한 것은 여러 가지로 그 뼈의 모양, 얼굴의 모양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뼈의 그 질과 양을 잘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이유를 들어드렸네요. 네, 참 많은 이유가 있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7가지 이유들을 일일이 이렇게 정리해서 그런 이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치료 비용을 많이 심으나 적게 심으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받기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이제 치료 비용을 제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 비하인드는 임플란트를 이제 2000년도부터 전체 임플란트에서 이렇게 로딩하는 치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든 자주 하다 보면 훨씬 더 잘하게 되잖아요. 밥도 자주 하면 밥 잘하지 않나요? 요리도 그렇고 뭐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많이 하면은 그만큼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약간 그 노하우들이 쌓이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 치료가 조금 노하우가 쌓여서 편하게 하는 편이 되었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전체 임플란트까지 할 정도가 되면 그동안 엄청 방치한 환자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방치의 이유가 무서워서 못 왔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 1번이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또 제가 얼마나 더 이 치과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해드리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이제 전체 할 때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딱 일정 비용 받고 나름대로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되었고 전체 임플란트 가격치고는 모르겠어요. 이제 더 싸게 하는 병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치료의 어떤 질? 그러니까 사용하는 임플란트나 뼈도 저희가 제일 비싼 뼈를 쓰거든요. 바이오스나 바이오 가이드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뼈 중에서는 가장
뼈 중에 에르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뼈 중에서 에르메스에 해당하는 그런 뼈들 쓰고 하고, 뭐, 맞춤형 기대주의, 지르코니아 보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양 자체가, 제가 치료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의료진을 믿고 하실 수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에서 충분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는 이유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치과 선생님들이 하는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저도 자주 보는데, 어찌들 다 그렇게 아나운서처럼 잘도 말씀하시고 말도 안 더듬고 잘 하시대요. 근데 저는 경상도 부산 출신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서울에 95년도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 사투리 또 남아있고, 발음도 안 좋고, 또 말도 더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치과 의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스크립트라고 이게 뭔가 얘기하려고 사실 여기 써놓고 앞에 보고 있긴 한데 스크립트대로 제가 이 말을 못해요. 하면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녹음을 해서 어제 사실 녹음을 해서 해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생겨먹기를 그렇게 안 생겨먹어서 그냥 제가 평소 때 말하는 방식대로 조금 두서없이 빠르게 또 정신없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더듬습니다, 제가.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녹화를 해보니까 말을 참 많이 더듬고 발음도 참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에 최적화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는 저 전문가고 제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고, 내가 이제 이 텍스트로 해서 AI 목소리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창피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이 영상으로 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뭐 이렇게 말을 더듬냐, 발음은 왜 그러냐, 뭐 흰머리는 왜 염색을 안 했냐, 지금 흰머리 이만큼 올라가 염색을 안 했냐. 그래서 뭐 안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제가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니까 응원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또 치료 비용적인 부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치료 비용을 이제 제가 조금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덜 가게 치료 비용을 책정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는 또 약간 욕을 얻어먹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저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요. 한데 그냥 저는 사람들, 의사쌤들 눈치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어차피 치과 의사로 살다가 이제 갈 텐데, 이제 눈치 안 보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그냥. 그리고 하여튼 다행히 제가 이 치과 일을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치과 안 하면은 뭔 일로 재밌게 살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저를 믿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늘 감사하고요. 오늘도 제가 수술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근데 치아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전체 임플란트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참 수술 받을 때 제가 25년 동안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그 친구만큼 수술 중에 말을 많이 한 환자는 처음입니다. 보통 그 질문이 많은 환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있어도 실제 수술하실 때 그러질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수술 중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 친구 말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전체를 해야 되는, 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힘들어서 지쳐서 오늘 이 영상을 찍나 마나 그랬지만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 편집 거의 없이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시는데 어설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올리고 조금 조리 있게 편집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편집도 해볼게요. 우선은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